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저는 우선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제 경우 주머니 사정이 풍요롭지 못하니 더욱 입을 닫아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에서 어른이라고 하면 완성된 존재랄까, 그런 게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의미의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요. 끝없는 변화, 성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굳이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자기 변화, 자기 성숙의 여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의 현 존재가 미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그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일찍이 말했듯 우리는 현 존재를 고집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제 부족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미완의 존재임을 의지로 붙들어야만 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성된 존재일 수 없다면 자신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한 부단한 성찰을 통해 수정하거나 보충해가는 그런 긴장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살피고 외출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세가 참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컬처클럽 청년 우동준, 신바, 신보라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청년님부터 급하게 이 준비한 내용을 바꾸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작품, 어떤 얘기길래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본래는 오늘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그렇죠. 영장류 세계의 정치 이야기를 다룬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바꾸셨더라고요. 네, 갑자기 너무 급하게 네. 바꿨는데 양해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이 책을 좀 급하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염치불구하고 책을 바꿔봤습니다. 네. 아나운서님도 침팬지 폴리틱스 읽고 준비해 주신 걸로 아는데 맞아요. 신바님께도 양해 말씀 좀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상관없는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준비한 내용까지 바꾸셨을까? 오늘 새벽에 카톡 내용이 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바꾸셨을까 하는 흥미를 네. 불러일으켰는데 어떤 책입니까? 그래서 네, 우선 제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네, CBS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 아동 박은설 작가와 함께 강원도에서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은설 작가. 네, 잘 알죠. 화요일 일정은 삼척이었고요. 네. 강원도 내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은설 작가와 제가 함께 올라가서 북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현장에는 은설 작가의 책을 출판해 주었던 정미소 출판사의 김민섭 작가도 함께 참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장에서 김민섭 작가가 직접 출판한 책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었는데 이 책의 울림이 좀 너무 강하게 와서 부산 분들에게도 꼭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얼마 전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를 집필한 홍세화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김민섭 작가는 홍세화 선생의 마지막 유언을 받은 분이기도 한데 이 책은 김민섭 작가의 책방에서 이원재 작가와 홍세화 선생과 함께 김민섭 작가가 진행을 받던 북토크를 엮어낸 책입니다. 이 책이 홍세화 선생의 마지막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 홍세화 선생께서 얼마 전 작고하셨죠. 이 망명객 신분으로 파리에서 택시를 몰면서 생긴 일들, 단상들을 엮은 책이 바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는데, 이분 덕분에 똘레랑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잖아요. 책 소개하기 전에 홍세화 선생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좀 만나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홍세화 선생은 대한민국의 똘레랑스, 영어로는 톨러런스, 완전히 일치한 개념은 아니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관용주무로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랑스의 똘레랑스 개념을 한국 사회에 소개했던 지식인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똘레랑스라는 건 상대 시민의 생각, 가치관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른 생각의 표현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태도, 열려있는 태도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에세이집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이 똘레랑스의 진면목을 담아낸 작품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울림과 또 성찰을 주었던 책이었어요. 이
이 책이 출간된 게 1995년이었는데 벌써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한국에는 뭐 똘레랑스라는 표현이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한국 사회에 자리를 잡았나라는 고민을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사회 똘레랑스 관용의 태도는 얼마나 성숙해졌을까 여전히 물음표가 남는데 오늘 갖고 온 책 제목은 홍세와 이원재의 대담집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 그대에게 라는 책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수준, 성숙에 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똘레랑스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 홍세화 선생은 책 안을 보면 이 편한 말글로 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여전히 똘레랑스가 많이 결여된 사회라고 홍세화 선생이 직접 강릉의 당신의 강단하는 서점 안에서 이야기를 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온유함과 섬세함이 메마른 사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도 점점 더 단순해지고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한 해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흘러간다라는 진단도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설득이 아니라 선동으로 여론을 움직이려 들고 이게 또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간다라는 게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 쉽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이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상충하는 가치를 조율하고 이 조정해내는 똘레랑스의 힘이 미약한 한국 사회에 남는 것은 법과 규정뿐입니다. 그래서 귀를 좀 꽉 틀어막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 가면 뭐 그래 우리 법대로 하자라는 이야기가 뭐 만능 해법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나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 홍세화 선생은 이 똘레랑스라는 가치가 한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성찰 이성이 먼저 성숙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대담집에서 깊게 하고 있습니다. 차이에 대한 존중, 또 차이를 차별과 혐오, 억압의 근거로 삼지 않아야 한다라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 또 사회 안의 작은 목소리들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찰 이성이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예리한 진단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한 사회의 토대를 이루어야 할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늘 갑갑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은 알 듯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찬찬히 좀 되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책 얘기로 넘어가야겠는데요. 제목이 묵직해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 그대에게 먼저 이 책에서 말하는 어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어른이 뭘까에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홍세화 선생은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근본에 충실해지는 것이 어른으로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홍세화 선생과 김민섭 작가 그리고 강원도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면서 체육복을 읽는 아침이라는 책을 집필한 이원재 작가 이렇게 세 사람의 어른이 함께 이야기했던 대담을 엮어낸 대담집인데요. 네. 홍세화 선생은 이원재 작가를 향해서 교사로서 자신의 근본에 충실한 당신이야말로 어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또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사라는 직업의 근본일 테고 이 민주시민성은 주체성, 비판성, 연대성으로 구성이 되기에 학생이 자율적 주체로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어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이 한국 사회 내에서 있을 거예요. 내가 맡았던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하는 것, 그 근본에 집중하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어른은 이런 존재이다라는 뭐 조금 뭉뚱거린 어떤 사전적 정의보다는 각자가 선 사회의 자리 안에서 그 어른의 의미와 역할을 고민하고 발견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찰의 능력이 이 책 안에 좀 가득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앞서 들려주신 똘레랑스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법과 규칙에 앞서서 자율적인 주체가 되도록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교사. 이런 선생님이라면 어른이라는 호칭이 결코 과하지 않겠습니다. 자, 홍세화 선생이 인정한 어른, 이원재 작가는 어떤 분입니까? 네, 이원재 작가의 책도 제가 뭐 언젠가 한번 또 시간을 또 내서 직접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이 어른임을 보여준 좋은 일화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원재 작가가 여고에 근무를 할 때였어요.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 교복을 깔끔하게 달아서 입혀 보내려면 보이지 않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 네, 그 가정 내에서 돌봄 노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복을 깔끔하게 세척을 하고 네. 선을 내면서 다리고 그런 건 다 가정 형편과 부모의 관심 또 보살핌의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적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하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후줄근한 교복을 주니 차라리 체육복을 입고 학교에 온다라는 걸 그래요. 네, 그래서 이원재 작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춘기 여학생들이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와. 각자의 고민과 사정을 이원재 작가는 아주 섬세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있는 교사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체육복을 입는 아침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홍세아 선생은 이 이원재 작가에게서 어른의 자격 또 혹은 품격을 발견을 하신 거겠죠. 홍세아 선생은 이런 문장을 쓰고 있어요. 이원재 작가의 책에 적힌 아침마다 학생을 살펴본다. 이 아주 평범한 문장에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참 참된 어른과 한 다른 존재의 만남의 전형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른을 만나 행복하다라고 홍세아 선생도 이야기를 하고 이원재 작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들이 저는 너무 좋아서 한번 우리도 함께 성찰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어른들의 대화라 이분들의 목소리 직접 좀 들어보고 싶은데 책 속에서 몇 구절 직접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밑줄 그은 문장들에서 몇 대목을 발췌를 해왔는데 홍세화 선생의 문장을 그냥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한 단락씩 돌아가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나운서님께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저는 우선 꼰대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 들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제 경우 주머니 사정이 풍요롭지 못하니 더욱 입을 닫아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에서 어른이라고 하면 완성된 존재랄까 그런 게 전제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의미의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요. 끝없는 변화, 성숙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굳이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자기 변화, 자기 성숙의 여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나의 현 존재가 미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그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피노자가 일찍이 말했듯 우리는 현 존재를 고집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생각의 성질이 고집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제 부족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스로 미완의 존재임을 의지로 붙들어야만 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완성된 존재일 수 없다면 자신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에 대한 부단한 성찰을 통해 수정하거나 보충해가는 그런 긴장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를 살피고 외출하듯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자세가 참된 어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성찰하는 태도,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런 게 어른의 조건이자 자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서두에 이 책을 엮은 김민섭 작가가 홍세아 선생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록을 받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김민섭 작가가 기력이 다하신 홍세아 선생에게 마지막 친필 문장을 부탁을 했고 홍세아 선생은 단 2글자를 쓰셨습니다. 2글자. 네, 그게 이렇게 이 책의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겸손이라는 홍세아 선생의 친필이 스캔으로 담겨져 있고요. 이 책에는 좋은 어른 3명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심히 아이들의 체육복을 읽어내는 이원재 작가, 그리고 온유함과 섬세함을 말하는 홍세화 선생, 그리고 김민섭 작가는 본인이 한국 사회에서 대리운전을 하면서 대리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추천사를 홍세화 선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의 택시 운전사와 한국의 대리운전사가 함께 추천사와 글로써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게 됐는데 김민섭 작가, 홍세화 선생 두 사람은
각자가 비슷한 위치에서 세상을 관찰했다라는 이력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정한 시선과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김민섭 작가의 시선과 문장이 이 대담집 곳곳에 좀 잘 녹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 요즘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또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와중이라 네. 어떤 1년을 보내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주변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겸손이라는 홍세화 선생의 문장과 두 작가의 목소리를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성숙도 수준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열망, 성숙한 공동체를 읽어가는 노력이 참 중요한 시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섭 작가가 엮은 대담집,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냐고 묻는 그대에게였고요.